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PD의 여의도 리포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가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감 이 막판에 전자권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오늘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당연히 전자권에 관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전자권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자권에 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요,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두둔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일례로 새누리당의 국방위원인 주호영 의원의 경우 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관련한 질의를 하기는커녕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또한 지도자의 견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 의견을 대변하더니 한민구 장관을 향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 밖에 우리 군의 오래된 수통 문제, 또 각종 방산비리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국의 국방 자주권과 관련 중차대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두둔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반대로 새정치연합의 태도도 궁금한데요. 문제 제기가 많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새정치연합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의 경우 도대체 언제가 되면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하겠냐 이렇게 한민구 장관에게 따졌습니다. 예. 역시 국방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6.25 발발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자권을 가져오지 못한 건 직무유기이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느냐는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 이런 질책에 한민구 장관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한 전자권 환수 논의가 한참 이루어졌던 참여정부 때와 지금은 북한의 전력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증강됐고 또한 전자권 환수 문제는 관한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김효진 PD 불러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침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러네요. 예, 지금은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예. 앞서 그 전자권 관련해서 새누리당 얘기를 들어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국방위원 중에 한 명이죠. 안규백 의원은 도대체 언제가 되면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할 수 있는 적기냐 이렇게 따졌고요. 예. 역시 국방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6.25 발발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자권을 가져오지 못한 건 직무유기이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연설에서 했던 말이죠. 예. 유명한 말인데 이런 질책에 한민구 장관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한민구 장관은 또한 전자권 환수 논의가 한참 이루어졌던 참여정부 때와 지금은 북한의 전력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증강됐고 또한 전자권 환수 문제는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전자권 환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은 전자권 환수에 거듭되는 연기로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자권 환수 조건인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 구입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또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자권 환수 연기 시 우리 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면서 북한의 15배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여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전자권, 환수를 또 무기한 연기한 군 지도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예. 전자권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제 좀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국감이지 않습니까? 예. 이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예산 전쟁에 돌입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통 예결특위라고 부르는데 이 예결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 연말 예산 정국이 흥미로운 건 지역구를 가진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완력이나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쪽지 예산 같은 얘기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결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합니다. 예결위는 이후 다음 달 6, 7일 전체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종합 질의를 합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당연히 도마에 오르겠고요. 이어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또 12일에서 13일까지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 뒤에 다음 달 16일부터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아마 개수조정소위라고 하면 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게 가동이 됩니다. 예.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예산 유치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개수소위를 거친 예산안은 다음 달 30일에 전체 회의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올해부터는 일명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11월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붙여집니다. 여야 모두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 내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나옵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국감 고발사항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레일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열차에 설치한 중요 장비가 있는데 재구시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 코레일이 무려 484억 원을 들여서 열차에 이 자동 제어 장치 ATP라는 걸 설치했는데 예.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8월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 때도 기관사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할 때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거나 감속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이 장치가 꺼져 있어서 사고를 막지 못한 일이 있었죠. 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오늘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설치된 자동 제어 장치는 413대로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에 각각 321대와 92대가 있습니다. 일반 열차에 400억, 고속열차에 84억 등 모두 484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예. 그런데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9개월 동안 ATP 기능을 차단한 채 열차를 운행한 경우가 7,161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768건으로 대구역 사고 이후에도 ATP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끄고 다니는 이유는 제작 불량, 취급 미숙, 검수 불량 등이었습니다. 예. 코레일, 특히 최현의 코레일 사장의 이런 모습은 특별히 엄중하게 지적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억 원씩을 허투루 사용했으면서 재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노동자들과 그토록 험난한 싸움을 벌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거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그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오늘 공식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 새누리당의 담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정부의 당초 구상안보다 아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정부안보다 100조 원 정도를 더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344조 원 정도를 아껴보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442조 정도를 아껴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습니다. 예. 또 199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수령토록 돼 있고요. 이를 바꿔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선을 명확히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을 감안해서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 인하폭을 더 줄여서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를 나름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공무원 노조의 반발 그리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환 시기도 못 박지 못한 채 재연기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안보 주권을 미국에 내줬다는 비판적 시각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전자권 전환 여건에서 너무나 포괄적인 조건을 단 건은 전자권 전환을 유보한 게 아니라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편집장은 우리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이익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그 공군이죠. 군사기밀 빼서 이제 미국 회사에다 넘긴 건데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국하려고 그랬다. 좋은 무기 사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거의 뒤로 자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왜 재판을 받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 정도 권리도 없냐? 군사기밀 좀 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또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본분을 지킨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좀 상실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뭘 해도 된다는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게 자그마치 몇 년인데 이런 어떤 그 도덕적 면책으로 항상 그 사고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밤에는 군사기밀 빼내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국가가 나한테 그럼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지. 이게 애국보수라는 게 이런 도덕적 특권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김성근 감독이 한화의 10번째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김 감독은 승부사로 통하는데요. 이젠 독수리의 비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화는 잔혹한 암흑기를 보내고 있죠. 2008년부터 7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정근우, 이용규 등 FA를 잡기 위해 총 17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참담했습니다. 50승도 채우지 못하면서 3년 연속 꼴찌도 했습니다. 우승 청부사라던 최고 명장 김응용 감독이 2년 연속 체면만 잔뜩 구겼습니다. 김성극 감독이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왔습니다. 일성은 휴일은 없다였습니다. 지금 감독님 한화 부임하시면서 선수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죽은 건 선수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감독님이 죽게 생겼다. 아니 워낙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시니까. 예. 네. 여전히 선수는 원래 레디라크 뭐 김태균이나 정근우는 다 휴일인데 어제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을 거야 아마 준비하기로. 벌써 연습을 시작했다. 뭐 휴일이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요. 휴일도 없이요. 네. 예. 이게 감독님 지시사항인 건가요? 예. 이제부터 이렇게 바로 연습 들어가야 된다. 휴일도 없다. 당연하죠. 콜치가 어디서 놀아요. 아니 근데 벌써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렇게 강력한 지시를 내리셨군요. 취임하기 전에 뭐 계약을 했으면 끝난 거니까.
그러시군요. 사실 지금 하나팀이 지난 3년 연속 최하위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팬들도 뭐 자조적으로 하는 표현들도 있던데요. 하나 이글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감독님? 이거는 뭐랄까 개개인의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조직으로서의 목적의식은 좀 약했지 않냐 싶어요. 그럼으로써 개개인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는 이 의식이 좀 부족했지 않냐 싶네요. 원예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의원을 최소한 3명 이상 뽑는 광역시나 기초지역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중소도시는 1명씩 뽑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문제는 내년 6월 국회까지 법제화가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막판에 가서 밀실에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까지 하자는 거고. 아니, 선거구제 획정하는 문제.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제 문제죠. 네, 예. 그 문제는 지금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서 이 비례대표제를 확충함으로써 이제 전문성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또 소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국회 참여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을 3명, 4명 이상 뽑는 도시들 광역시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우리 경기 수도권의 부천시나 수원시나 고양시 안산시 그리고 전주, 창원, 청주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만이라도 3명, 4명 이상 뽑자.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냥 1명씩 뽑는 거를 병행하자. 이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보자.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학교 감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도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부정하게 쓰였는지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전국적으로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도 매년 1억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늘고 있다며 이는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급식의 질을 높여 애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먹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홍 지사는 진보 성향 김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이중감사를 한다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급식을 먹여야 그게 정상이죠. 예.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왕 실시되고 있는 급식이라도 제대로 지금 애들한테 먹여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약급식 시비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또 급식하는 업체하고 제대로 유착된 게 없는지 또 급식이 제대로 질을 갖다가 갖춰서 줬는데 왜 그럼 이 잔반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걸 다 감사를 해갖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직접 우리가 822억이나 1년에 주고 있으니 이거는 감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는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월권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게 그건 월권이랑 말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조례에 지도감독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권이라는 거는 감사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예.
감사를 포함해서 지도감독권은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면 그 공무원 징계 요구까지 포함하는 게 지도감독권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럼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 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전할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세월호 유가족 인병선 씨가 암으로 사망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인태범 군의 아버지 인병선 씨가 최근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에 투병하다가 어제 오후 10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참사 발생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 씨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어제 밤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 대변인은 참담하다, 조금 전 오반, 태범이 아버지 인병선 님께서 소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인 씨의 사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 대변인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참사 전에는 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던 분이 참사 이후 이상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참사 이후에 암이 발병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 남은 가족들이 그 한 반드시 풀어드리겠다. 태범이와 함께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참사 후에 암이 발병한 것으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황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오전 10시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을 열고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조타수 오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소식이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최후 진술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별로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1시간가량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 그리고 1,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 등의 구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방청권 60여 장을 배부받아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통합 CCTV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로 본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4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방범용 CCTV 6천여 대에 찍힌 차량 번호와 또 운전자 얼굴을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런 체계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자동 판독한 뒤에 수배 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일선 경찰에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문제는 수배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저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벌인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차량 정보를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수배자의 친인척 차량 정보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차량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관련 법률과 CCTV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새 추적 시스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보수단체 대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 이유로 신고당했군요. 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등을 경범죄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어제 경찰청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이들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예. 환경연합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앞으로도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 이것은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추가로 고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은 지난 25일 오후 7시 20분께 김포시 월곡면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2만 장을 풍선 하나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임진각에서 주민저지로 대북전단을 날리는데 실패하자 경기도 김포로 이동해 결국 살포한 겁니다. 예.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가 이제 이슈로 또 하나 떠오르면서 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네. 2차 고위급 접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요. 예,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북한은 어제 새벽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러한 전통문 내용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빌미로 삼아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 측 제안에 응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명의 대북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죠. 항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규제가 가능한 법률은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살포한 팝아트 작가 이하 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 있지 않습니까? 네.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부재 중에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부재 용접부가 끊어지면서 붕괴돼 발생했다며 전체적인 감정 결과 용접 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된 공연 관계자 중 대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서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다른 곳에 있는 환풍구도 부실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대학 입학 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가운데 9천여 건이 표절이거나 표절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2014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표절로 분류되는 위험 수준의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각각 1,600건과 6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표절 가능성이 있는 의심 수준의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각각 6,442건과 1,209건으로
위험 및 의심 수준을 합하면 9,316건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00건 거의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이 대교협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유사도가 30%에서 50%이면 의심, 5%에서 30%면 의심, 3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20에서 50%는 의심 수준이고요. 50%가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사 대상은 110개 대학에 제출된 자기소개서 32만 4,060건과 54개 대학에 제출된 교사 추천서 18만 349건이었습니다. 예.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교육이 당초 전망을 밑도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은 세계무역보고서 2014에서 작년 세계무역 증가율이 2.2%로 2012년도 2.3%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애초에 WTO가 전망한 무역 증가율 2.5%는 물론이고 1993년 이후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5.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세계 수출 증가율은 2012년에 2.4%에서 지난해 2.5%로 높아졌지만 수입 증가율은 2.1%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WTO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세계 교역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11년 47%로 상승했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선진국은 1990년대 연평균 2.9%에서 2000년대 0.9%로 축소됐지만 개도국은 같은 기간 1.5%에서 4.7%로 커졌습니다. 예. WTO는 개도국의 위상 증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부상, 1차 상품의 중요성 부각, 거시경제 충격의 동조화 등을 세계무역의 4대 추세로 제시했습니다. 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세계 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나라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부각하고 있나 본데 네. 아바타가 대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사이버 고등학교가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지바현에 있는 메이세이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예. 지난 22일 아사히 신문은 지바현의 사립학교인 메이세이 고등학교가 내년 4월 사이버 학습국을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학습국이란 학생이 자기 대신에 일종의 분신인 아바타를 인터넷상의 가상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시스템인데요. 공부를 대신하는 시스템이군요. 예, 직접 하는 거긴 하지만 아바타를 보내는 거니까요. 예. 예. 이 학교는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사이버 학습국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버 학습국에 다니는 학생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문자로 채팅,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아바타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교를 하고 학생이 아바타를 학교나 교실로 이동시키면 교사로부터 동영상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의 주인인 진짜 학생은 1년에 딱 4일만 학교에 실제로 등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수업에 얼마나 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한데요. 근데 사이버 고등학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정말 팽팽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또 나가지 않는 사람 또는 현상 이런 거를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히키코모리를 더욱더 조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학교 농원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진짜 공부가 놀이와 병행될 수도 있다라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 학교의 하나자와 사토시 교장은 이런 학교라면 가보자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것이 자신감과 희망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외부 세계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문무과학성이 지난 16일 발표한 등교 거부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한 초, 중학생은 모두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이 오늘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 기자회견 갖겠다 했는데 네네. 저는 방송 중이어서 보질 못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가졌습니까? 아마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 질의응답이 있고 내일 오늘 발표한 새누리당 이제 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이제 가결시키면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예. 지금 대략의 내용은 오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이 연금 학회안이 나왔었죠. 43% 더 내게 하고 34%를 덜 받게 한다. 요걸 약간 손질해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요. 예. 41% 올리고 34%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급 내는 돈과 수령액 받는 것에 이제 이 격차를 두겠다는 거였죠. 결국은 재정구조 해소를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되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 그 개혁안은 강도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강해졌습니다. 예.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정 소요 규모를 대폭 감축한다. 초점은 여기에 있어서 정부안보다도 이 새누리당안이 한 100조 이상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낸 안이어서 이 제도개혁 TF의 팀장이 이한구 의원이거든요. 이한구 의원이 이제 발표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 연령을 5년 늦춘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지급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60세부터 지급돼야 할 연금을 이제 5년 미룸으로써 이 시간 갭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구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5년을 더 늦게 준다고? 그럼 나는 뭐 60세에 정년퇴직할 텐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좀 무마적인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 퇴직 연령, 이 정년퇴직 이 부분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흐르면 결국은 맞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예. 문제는 지금 야당안도 나와봐야 됩니다. 야당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또 TF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취지는 같지만 방식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더 내지만 더 받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있어요. 예.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또 갑론을박을 하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오늘 이 안을 내일 의총에서 가결하면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한번 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읍소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어렵다라고 했던 신중론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면서 꼭 해야 할 일,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대표 대표 발의로 어찌 보면 이제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이 여당안을 국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야가 아마 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연말에는 이 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 때문에 철도 노조 파업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면 올 연말에는 이제 예결산 국회와 아울러서 지금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또 공무원 노조의 지금 저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물론 국민들은 지금 이 여론이 두 가지로 갈려있는 상태예요. 개혁이 필요하니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보수층의 국민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이와 좀 비슷한 안이 참여정부 때도 한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참여정부 때는 관철되지 못했거든요.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는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연말 지금 국회에서의 쟁점 사안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이제 국감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접어드는데 네.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제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이후에 지금 예산안 상정과 이 처리 방식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12월 6일에서 9일 사이가 되면 그때까지 여야 합의로 만약에 본회의에 이 예산안, 결산안 이게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자동 상정이 되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문제는 이 내년 예산은 집행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오바마 정부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서 이 정부가 연방 정부가 셧다운했던 사태를 저희가 작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회기를 넘기면서 2014년 1월 1일 새벽에 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여야 모두 시간은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합의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5%가 지금 상향 조정된 이 슈퍼 예산이어서 예.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형 정부는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큰 정부로 가게 되는데 이번 정부는 보수성을 띈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글로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줄도산하고 있거든요. 디트로이트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가 예산이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앙정부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러한 좀 선진국 트렌드를 따른다면 이 예산 5%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여야 마땅한데 지금 그거 외에 포스트 국감 내일부터는 어떤 문제가 남냐면요. 지금 이 10월 마지막 날까지 해결할 게 너무 많이 산적돼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3법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 유가족 참여 문제, 또 진상조사위 위원장 이제 선임 요건에 대한 문제가 여야가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한데 여기에는 또 이제 정부 조직법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유병헌법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29일에 이제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고 여야 대표단하고 이제 각각 개별 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어떤 이제 분위기, 냉기류가 흐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야 부분에 대한 의회 존중 발언과 함께 무슨 묘책을 내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요 대목이 내일 중요하고요. 예. 이거하고 연결선상에서 보면 저는 지금 청와대와 여야 관계나 혹은 지금 남북 관계가 똑같은데요. 오늘 아침 10시에 엠바고가 해제된 이 보도를 보니까 이미 어제 북측에서는 2차 고위급 회담이 어렵다라고는 입장을 전통문으로 전해왔더라고요. 우리 통일부도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오가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긴 열리는 것일까? 통일부는 계속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주말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서 양측 다 전향적인 지금 방식의 새로운 대화 기류가 없는 한 지난 이제 10월 4일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 최고위 인사 3명이 전격 방남했던 사안은 10월로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